건물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시설물을 치우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선물들로 채워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제15회 부산불꽃축제. 수영구와 해운대구, 영도구, 중도까지 각 지역별로 불꽃 명소를 짚어봤습니다. 부산 지역 횡단보도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시가 횡단보도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남광 종합사회복지관 내 나눔 숲을 함께 가꾸고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금정구 지역 주민들이 숲에서 희망과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불꽃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회를 맞은 불꽃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광안리 앞바다에서 불꽃이 터지지만 수영구나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영도구, 중구까지 불꽃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각 지역별로 불꽃 명소를 정리했습니다. 소위 불꽃 명당이라 하면 탁 트인 시야가 중요합니다. 우선 광안대교가 있는 수영구는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카페나 호텔은 물론 해수욕장 양옆의 밀락수변공원과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등이 잘 알려진 명소입니다. 망미동 주공아파트나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일대에서도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불꽃 포인트 중 한 곳인 동백섬과 마린시티 일원이 광안리 해수욕장 못지않게 가까이서 불꽃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외에도 청사포나 달맞이길 등 해안가와 해운대 기계공고 뒤편의 간비호산 봉수대, 장산 등이 불꽃 명당으로 꼽힙니다. 광안대교 오른쪽의 남구, 이기대공원 앞바다도 불꽃이 터지는 포인트 중 한 곳으로 전망대 등 곳곳에서 불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호동 일원의 아파트, 용당동 부산문화회관이 불꽃 감상 장소로 꼽힙니다. 부산 진구에는 이미 유명한 불꽃 명당인 황령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산 중턱에도 전망대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꼭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원도심 일원에서도 불꽃을 볼 수 있는데 영도구 복례산, 서구 천마산, 중구 부산타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산, 금정산 등 해를 거듭할수록 부산 전역에서 숨은 불꽃 명당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야외가 싫다면 행사 당일 헬로티비 부산방송 채널 25번에서도 중계방송으로 불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건물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시설물을 치우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는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선물들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샛노랗고 붉은 꽃잎들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가을꽃 향기에 길을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꽃을 향합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서 만난 반가운 가을 정취를 함께 즐깁니다. 내가 이뻐, 꽃이 이뻐. 꽃이 이뻐요. 내가 이쁘지. 가을꽃 국화가 만발한 곳은 부산 진구청 청사 주변. 도심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가을꽃 향에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꽃이 있었어. 뭐랄까. 정말 그 17, 18 때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럴 때 생각이. 수천 송이의 국화꽃에 감미로운 선율까지 더해지면서 가을의 정취는 한층 더해집니다. 무리 앞에 마련된 객석은 어느새 시민들로 가득 찹니다. 깊어가는 가을, 도심에서 만난 작은 선물은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 국화꽃 향기 그리고 작은 음악회 시민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 환영해요 항상. 행정기관 청사에서 꽃을 감상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 건 새롭게 조성된 광장 때문입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건물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쓸데없이 공간을 차지하던 시설물들을 지워 마련해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장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펼쳐지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 열린 공간, 또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최근 마련된 광장은 1,500제곱미터 남짓. 꽉 막혀있던 공간이 열리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번 주말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청은 26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일요일인 27일도 맑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10에서 14도, 낮 최고 19도에서 20도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음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명칭을 동백전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역화폐 네이밍 공모전에는 모두 565건이 신청돼 사전심사와 선호도 조사, 심사위원 심사 등을 거쳤습니다. 우수상에는 부산페이와 부산에페이가, 장려상은 부산머니, 비전, 부산이끌림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역화폐 이름으로 선정된 동백전은 동백꽃과 화폐를 상징하는 전을 합성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부산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시범 발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횡단보도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횡단보도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부산시의회는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에 앞서 부산시도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와 버스 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선 숲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충분히 느끼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숲을 함께 가꾸고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숲에서 희망과 즐거움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남광 종합사회복지관 정원에 조성된 나눔숲. 어린아이 어르신 할 것 없이 지역 주민들은 사계절 내내 나눔숲을 가꾸었고 어느새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건강한 나무로 숲을 이뤘습니다. 어르신은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아이들은 그 이름을 불러주며 숲이 주는 행복을 느낍니다.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숲이 주는 희망과 즐거움은 어르신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말이지 이거는 곰소리고 이거는 참소리고 말이지 이 꽃나무는 무슨 꽃나무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참말로 왕기 너무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진짜 막 평생이 안 잊을 겁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임정자 할머니.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한 일도 자꾸 잊어버리지만 집 밖으로 나와 작은 화분에 든 식물을 가꾸고 나눔숲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 듯합니다. 사실은 내가 알려고 내가 여기 왔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이래 나오니까 참 재밌었고 즐겁고 막 여러 사람 만나고 막 좋고 나쁘고를 떠났어. 좋아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후원하고 복권기금, 녹색자금이 지원하는 공익사업인 나눔숲 돌봄사업. 숲을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의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 어린이 같은 경우도 자연을 활용하여 같이 프로그램에 좀 참여함으로써 자연에 좀 친화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가족부터 청소년, 어르신, 어린아이까지 함께한 나눔숲 돌봄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핑크뮬리 군락지가 가을철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검토 후 올해 안으로 위해성 등급을 매길 예정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구 혁신도시 안에 조성된 핑크뮬리 단지입니다. 올해는 식재 규모를 3배 넘게 늘렸습니다. 뭔가 이제 공원에 저희들이 볼거리 좀 장수를 하려고 이렇게 핑크뮬리를 신경됐습니다. 경주 가가지고 보고 괜찮다는 생각도 있고. 바람에 하늘거리는 분홍빛 물결이 시민들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예뻐요. 친구한테 핑크뮬리 보러 간다 그러니까 가서 인생샷 남겨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사진 오늘 많이 찍어서 가려고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너도나도 핑크뮬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핑크뮬리 군락지는 11만 2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15배가 넘습니다. 개인이 직접 심은 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면적은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핑크뮬리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은 식물이란 겁니다. 품종 특성상 환경에 관계없이 비교적 잘 자라고 한 번 뿌리를 박으면 빠르게 확산합니다.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 이제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유출돼가지고 확산된 피해 사례는 보고된 바 없는데 이들을 좀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정밀 조사를 거쳐 위해성이 크다면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제주도에 처음 심어져 불과 4년 만에 급속히 퍼진 핑크뮬리.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빠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영도구가 도시재생 뉴딜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도구는 봉래시장과 무량장 창고군 일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시작한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이 수여하는 도시재생 뉴딜 최우수 지자체 단체장상과 지자체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앞 해상에서 물에 빠진 30대 여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10시 40분쯤 30대 여성이 물에 뛰어드는 것을 목격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광모 부산시의원은 제280일에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해 공유경제 개념의 공유주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심 지역의 주차장의 경우 주차 수요가 발생되는 시간과 장소가 확연하게 차이난다며 유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공유주차 사업이 필요하며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주차장 공유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 함영동 중심 상권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함영고가교가 화려한 조명을 달고 변신에 나섭니다. 산성터널 개통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 경제 견인차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함영동 중심 상권을 가로지르는 함영고가교입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로 8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5년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초기부터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지역 단절과 조망권 침해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북구는 사업비 38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먼저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보수공사와 경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함영고가교 경관 개선은 산성터널이 개통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시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12억 원은 5개의 교각 중 4번과 5번을 꾸미는 데 듭니다. 교각의 트리형 구조물과 경관 조명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음악과 조명 효과를 결합한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성터널이 개통되고 화명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대지에서도 유입된 인구가 많아지고 지금 상가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경관 사업이 더해져 가지고 환경이 더 개선된다면은 아마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나머지 6번부터 8번까지 3개의 교각은 예산 마련이 덜 된 상태입니다. 북구는 경관 개선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이 등을 보면서 부산시의 남은 사업비 18억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혼자서 노노, 숲과 함께 노노 프로그램에 참여한 홀로 어르신들의 성과물 120여 점이 복지관 내 숲동산에 전시됐습니다. 혼자서 노노, 숲과 함께 노노는 남광 종합사회복지관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홀로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숲자원을 활용해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1년 동안 금정구 홀로 어르신들은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숲해설, 숲요가, 목공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이용자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최대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지만 지원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244회 해운대구의회 2차 본회의가 24일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립공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9개의 조례안이 심의됐습니다. 또한 김정욱 의원은 해운대 도시브랜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운대구의 비전에 관해 구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해운대의 장기 현안인 해운대 역사 공원화 추진과 마린시티 안전 대책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홍순원 구청장에게 질의했습니다. (10월 26일) 기상정보입니다. 26일 토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0도 보이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서리 또는 얼음이 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저희 부산방송에서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예쁘게 담긴 사진을 부산방송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부산방송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